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요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 쌀쌀해진 날씨만큼 요즘 기업체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퇴직의 태풍을 몸소 겪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요. 제가 늘 저희 자리잡자 영상에서 희망퇴직 받을 거냐 버틸 거냐 사례로 늘 말씀드렸던 그분이 드디어 10년간의 고난을 뚫고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어마어마하게 힘드셨을 텐데요. 요즘 이 시기에 딱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찾아뵙고 왔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야말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10년 정도를 희망퇴직을 위해서 이제 버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시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한번 우리 이제 퇴직 예정자나 끊임없이 지금 이제 퇴직 시즌인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희망퇴직을 받을 거냐 버틸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한번 경험자로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침은 다 아시다시피 IMF 때 전체 근로자들이 다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회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당 부분에 대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또 알게 모르게 이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술 분야를 담당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기술 분야는 제일 코어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여파가 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은퇴를 하더라도 저는 최후까지 남을 걸 생각해서 좀 안심을 했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되어 가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왔고 저에게도 명예퇴직이라는 회사의 광고가 오게 되었습니다. 전산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계셨는데 당시에 희망퇴직은 공고가 떴나요? 아니면 뭐 이사팀에서 임의대로 일일이 뭐 대면으로 해서 이야기가 됐나요? 뭐 회사가 노조가 있고 하니까 인사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거는 노조하고 합의해서 공고문 형식으로 게시를 해서 기간을 한 달 주고 신청을 받는데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는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인력비 감량을 하기 위해서 할당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을 통해서 협상이라든지 면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1차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한 50 정도 됐을 때였고 그 이제 부서장이 어쨌든 불러서 면담을 했네요. 예. 네, 그때는 그럼 어떤 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회사가 큰 회사에 합병이 될 거니까 이제 합병된 이후에는 아마 나이가 일정 나이 이하 사람들 외에는 다 자리가 보존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좋을 때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그러면 명퇴금이 꽤 많았겠네요. 네, 그때 뭐 노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업계에서 하는 수준하고 거의 맞춰서 금융계시니까 아무래도 좀 많았을 것 같고. 예. 그러면은 그때 많은 분들이 50이면은 이제 거의 부장님들 다 이상이신데 이제 얼마 정도를 내보냈고 얼마 정도가 남았나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0%를 회사에서 이제 목표로 했고 이제 인원 선발이 들어갔고 일종의 살생부라 해가지고 각 부서장들의 의견과 또 인사부에서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업무 공백이 없는 범위 이런 걸 다 판단해서 명부가 떴죠. 떠서 그 사람들이 일단 대상자로 명예퇴직 희망 대상자가 누구다라고 딱 떴고 이제 한 달 기간을 주면서 이제 그 신청을 하라고 안내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이름이 이제 딱 정해져서 이제 그때 공고가 떴으니까 대부분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때 버티셨어요? 일단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들, 당장 나가서 자기가 생각해 놓은 일이 있는 사람들, 또 특히 제일 운신하게 변한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이라 환경이 바뀌더라도 거의 지장을 안 받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연결해서 가시는 분들. 고객을 만나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회사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들이 쉬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주 흔쾌히 명퇴금 받고 나갔고 저처럼 이제 스텝 쪽 사람들 다른 회사 가더라도 스텝은 중복되기 때문에 인행 인력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출하게 뭐 전문 분야가 아닌 한에서는 좀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면에서 영업도 아니기 때문에 스텝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나오면서 직장 다니면서 시간을 보자 이런 의견을 제가 생각하고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나가신 분들은 그때 어떠셨어요? 50, 지금 한 10년 전에 나가신 분들은 지금, 물론 직무를 살려서 잘 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스텝으로 계셨던 분들, 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영업 쪽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영업 쪽으로, 어떤 분은 제주도 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분들은 다른 회사에 면접 봐서 들어가기도 하고, 영업 쪽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풀려나갔고, 어차피 영업은 가서도 실적을 평가받으니까, 실적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자기 쪽에 자리가 생기는 것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스텝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못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자기가 안 해봤던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한다든지, 요양보호사 이제 실버 시대니까 고령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그런 일들을 사무실을 빌어서 시작한다든지. 예. 그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지금 예, 제가 주위에 잘 지내세요? 사람들은 예, 그런 대로 예, 자리를 잡았어요? 예, 자리 잡아서 자기 생을 이제 꾸려가고 있고, 이제 네. 어디에 무슨 일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 수준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그래도 좀 되신 분들은 희망퇴직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그 친구들 보면서 야, 저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목돈이 동체 생기면서 월급이 또 끊이지 않고 들어오니까 네. 너무 좋은 기회가 그렇죠.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퇴직하고 이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사실 30대, 40대도 지금 희망퇴직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 희망퇴직을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희망퇴직에서 버티는 게 좋겠느냐, 받아서 나가는 게 좋겠느냐,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제 경험에 하고 주위에 또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회사에서 명퇴를 특히 들어오거나 특히 저처럼 임금피크제를 적용을 받는 나이가 되면 거의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전체 대상자의 한 1-20% 이내고 나머지 70-80% 사람들은 다 그냥 임금피크제 전에 명퇴금을 받고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임금피크제하고 명퇴금하고 좀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이게 계속 남았을 때에 임금피크제로 이제 삭감되는 그 비율하고 명퇴금을 물론 일시불로 받는 거 하고, 이거를 요즘은 이제 일시불로 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넣는다든가 해서 뭐 또 단단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면은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일단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거나 집안에 대소사를 입는 사람들은 남아있으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누리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가정에서 일 없이 지낸 시간들 동안 멘탈이 나가고 몸이 상태가 이렇게 나빠지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지금 같은 회사가 주는 일정한 규칙적인 생활과 리듬과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몸과 마음에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녀들이 이럴 때는 뭐 양육비라든지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자금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퇴직할 때 이제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학원을 마쳤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게 큰 장점이에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버티고 이제 나가는 거는 물론 이제 개인의 그 준비나 이제 나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양육해야 되는 애들도 많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버티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버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버티는 그 요령 뭐 이런 거 좀 부장님이 그때 그냥 버티실 때 어떤 노하우 이런 거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퇴에 응하지 않으니까 뭐 예상된 대로 이제 주거지와 상관없는 격지 발령을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었는데 이제 뭐 지방 쪽으로 제일 하단 끝쪽으로 이제 연고지도 없는 쪽까지 이제 발령을 해서 집도 스스로 구해야 됐고, 게다가 업무를 이제 안 해봤던 일들을 맡기니까 고객을 만난 일이라든지 이제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길도 나설고 업무도 잘 모르고 가니까 어지간해서는 이제 그 상황에서는 그 멘탈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너는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를 한번 배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발상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오히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 이후에 사회에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찾아가는 장소 이런 것들 다 눈여겨보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삼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좀 더 그럼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단 지방으로 가서 얼마나 계셨어요? 경상도 쪽으로는
한 6년 정도, 6년 네, 계셨고. 호남 쪽에 한 3년, 4년 정도 있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50에 희망퇴직 거부했더니 지방에 거의 예, 9년, 예. 9년 가까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는 어떤 거 하셨어요? 업무는 이제 주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은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고객. 민원 쪽. 네, 그게 아마 금융사에는 거의 다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고객을 상대하는 게 이제 회사로서도 이제 캐파가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만한 또 멘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절박하게 일을 하거나 안 그러면 뭐 관두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업무를 시켰는데 웬만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왜 해? 이럴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발상에 전환해서 오히려 전산 쪽 업무면은 거의 이제 사내 시스템 관련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6년 동안이나 가셔가지고 고객 업무를 하셨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사실 그 좀 갈등은 많았을 것 같아요. 6년 동안 그 객지에 나와가지고 지내는 것. 네, 제일 힘든 게 낯선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뭐 증세로서는 전화가 걸려올 때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그 항의가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처음 부딪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변의 동료들을, 저 같은 경우도 신경경직과 약물을 받을 정도로 힘든 경우도 이제 있었는데, 알다시피 우리 뭐 몸의 근육도 세월이 지나면 여러 번 이렇게 폈다 굽혔다 하면 이제 근육이 이제 힘줄이 생기듯이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적응이 가다 보니까 점점점 그 짐이 과가 좀 줄어드는 그런 할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좀 그 지방에 있으면서 이제 다시 서울 본사로 오겠다는 그 희망 이런 건 없었나요? 본사에서는 어차피 안 나간 사람들을 거꾸로 했거든요.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올리고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방을 내리는 많이 교차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의도적인 발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회사가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퇴사할 때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6년 계시고 나서 또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가게 됐는데 네. 그때도 희망퇴직에 대한 요청은 있었나요? 그때도 예, 희망퇴직을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 다음 레벨로 이제 확장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그만큼 차올라간 사람들 및 일반 직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물론 명예퇴직을 했지만 실제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신청하거나 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인사부에서 반려가 되고 이제 어차피 본인이 신청한데도 100% 듣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는 그걸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쓸 사람들은 다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다 인사에서 그 반려를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인원을 잡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6년 계시고 이제 전라도에서 또 한 3년 계시고 올라오셨는데 그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와 조롱을 다 겪어야 되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업무가 아닌 걸 이렇게 시키는데 사실 대부분 다가 나가지 않나요? 그때 같이 동기분들이나 최소한 앞뒤 뒤뒤 좀 이렇게 한 5년 차 되시는 분들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선택을 어떻게 하셨는지 부장님처럼 하셨는지 아니면 뭐 나가는 걸로 선택하셨는지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그 사람 빼고는 동기들 다 나갔고 그때 당시에 예. 50대 예. 첫 희망퇴직 나왔을 때 예. 나머지 기술에서도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20% 정도만 남고 나머지 다 뭐 퇴사하는 분위기로 이제 갔습니다. 왜냐하면 뭐 남아 있어서 주어진 업무가 알다시피 본인이 강점이 아니라 그냥 안 해왔던 일들이라든지 민원 스트레스가 많은 쪽에 일을 맡길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다 그게 싫은 사람들 다 나갔죠. 10년 가까이를 희망퇴직 대상자로서 버티고 지금까지 오셔서 올 7월에 정년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되돌아보니까 잘했다 못했다 어떠세요? 인생은 두 번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뭐 다시 돌아간다면 또 가정을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또 자녀가 아직 완전히 자립하지 못했다면 다니면서 길을 모색한 게 제 편이었는데 정신과약을 먹을 정도로 힘든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본 일을 시키기 때문에 또 회사가 그걸 통해서 홍보 효과를 노리거든요. 이제 좀 나쁜 표현 같지만 그 사람이 이제 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래서 객지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게 힘든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직원들이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난
더 다니겠다. 롤 모델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방에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사회에 나가지 그러면 이 기회를 살고 사회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서 내가 주 하고 있는 일에서 접목을 시켜보자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을 만나는 일이니까 고객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그 사람들 직업에 대한 관심 있게 들어보고, 힘든 부분이 뭔지 물어보고, 질병 같은 부분도 이제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질병도 차트도 볼 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의사를 상대로 하면서 이렇게 내가 회사를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의학적인 공부도 여러 가지 하면서, 요새 좋은 거는 네이버에 검색을 치면 다 나오고 영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설명해주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나중에 나올 때에는 거의 의사하고 앉아서 이야기되고 차트 보면서 쭉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서, 이제는 병원 관련 누가 물어보더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서 저한테는 이제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근데 만약에 한탄하면서 그냥 보냈다 그러면 그냥 그 시간이 지옥 같았겠지만, 생각을 바꿔서 내가 다니는 시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를 더 깊이 알아보고 내가 공부하는 기회로 삼다면 일을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처럼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견딘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셨는데요. 대학에서 전산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전산 업무를 20년 이상 해서, 사실 엔지니어, 특히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 대상은 면하세요. 왜냐하면 그 전산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텝 부서에 계신 분들보다는 이제 좀 더 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이제 연차가 차면은 바로 희망퇴직의 대상이 되는데, 이분도 전산 업무를 20년 이상 했는데 희망퇴직을 이제 거부를 하니까 바로 보낸 게 이제 지방으로 발령을 보내고, 전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고객 업무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힘든 순간이고 정말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특히 대학에 다녔던 아이들, 학자금 문제, 이런 부분들,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버티신 거예요. 버티셨는데 되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 잘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티기를 잘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나갔지만 그래도 나는 버티기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이 시기에 버텨라, 뭐 좋은 기회면은 나가라, 이걸 사실은 개개인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안에서 힘든 게 좀 더 덜하지 않을까, 저는 늘 그 기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하지만 이왕이면 다방면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맞이하고 이제 제2의 인생 후반을 준비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2부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